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나키아라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습니다. 얼루가범입니다. 집사가 되어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하지 않나. 이제 저는 막 애들이 다 3월 1일생, 6월 25일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1년 차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니려고 했는데 항상 키티피디아 녹음 현장에 오면 항상 쪼그라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저희가 편집 과정을 거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식과 함께 산책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지만 녹음 현장은 거의 그 험준한 산맥을 오르는 듯한 예, 눈물과 반성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제 굉장히 해맑은 집사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막. 많이 발전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종합 백신 얘기하다가 네. 이제 땀이 흥건해지는 그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세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왜 이제 심장사상충 예방주사 맞을 때 됐잖아요. 맞을 때 된 건가요? 이미 됐는데 제가 지금 안 맞히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또 얘기하면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심장사상충은 매년, 그러니까 매달 연중 예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에도 하죠. 네. 그렇구나.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름에만 했었나요? 모기 일단 심장사상충에 대한 집사의 저의 짧은 지식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거니까 네. 모기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바쁘잖아요. 제가 저희가 농한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네요.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예. 모기가 사라짐과 동시에 자수를 합시다. 예, 그 아이들에게 레볼루땡을 발라주는 거를 네네네.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네요. 네, 많이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심장사상충 예방을 뭐 4월부터 11월, 봄부터 뭐 가을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년에 한 6달 뭐 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계속 진료나 어떤 그 예방 프로토콜이 바뀌면서 지금은 연중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매년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실내에 모기가 겨울에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심장사상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먹는 순간에 내가 예방이 된다가 아니라 감염이 됐다는 가정하에 약을 농도가 낮은 그 심장사상충을 없애는 약을 먹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왜 말라리아 발병국에 가기 전에 말라리아 약을 먹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내가 말라리아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데 이 약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라리아에 걸릴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약을 먹는 거예요. 말라리아를 죽이는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살충제 성분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방접종하고는 아예 예방법이 다른 거예요. 네. 심장사상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예방은 모기한테 안 물리면 되는데 100% 모기한테 안 물리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모기장을 이렇게 휘감고 다니지 그렇죠. 않는 이상은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걸렸다라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약물 농도로 그거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죽이는 거다. 새끼벌레일 때 성충이 되기 전에 새끼벌레일 때 계속해서 그 새끼벌레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심장사상충이야. 네네, 벌레예요. 이거 심장 안에 저는 이제 외과여서 이걸 경정맥으로 강아지의 경우는 고양이는 좀 다르지만 심장사상충을 심하게 감염된 경우 꺼내거든요. 10마리, 20마리 꺼내는 경우 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긴 거는 30cm. 네. 네네네. 어떤 경우는 뭐 5cm, 10cm 이렇게 되는데. 실 같아요? 네, 정말 국수 같은 경우도 있고 실 같아요. 실보다 훨씬 굵죠. 국수. 네. 약간 지우개 같은 느낌 있죠? 지우개똥. 네, 그거의 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징그러워요. 예, 지금 모모 PD가 크크크크크 하면서 이 사람아, 지금
지우개 똥이 뭐가 웃겨 지금 우리 애기들 몸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소면 못 먹으실 것 같다고. 나 예. 국수 못 먹을 것 같잖아. 오늘도 오프닝이 충격과 공포네요. 네. 그래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이 약을 먹으면 심장사상충이 예방돼요라는 원리가 예방접종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심장사상충 새끼벌레가 혈액 안에 감염이 되면 바로 큰 벌레가 되는 게 아니라 새끼벌레가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새끼벌레일 때 미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새끼벌레를 걸렸구나. 죽이는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생각하고 먹이는 거고. 예. 그래서 간혹 나는 절대 모기에 물리게 하지 않는다. 100% 장담하신다면 뭐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뭐 꼭 해야 되냐. 우리 애는 몇 년 동안 사상충 예방 안 했는데 멀쩡하다.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그런 집사가 있어서 안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어떤 아니 정말로 진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비싼 고양이 벵갈 예. 막 호랑이 한 마리 딱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분이 의외로 심장사상충? 우리는 한 번도 안 맞췄는데? 그래서 저희 모모모 PD랑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고 키티피디아를 열심히 들어주고 계세요. 자전거를 딱 타시고 딱 귀에 꽂으시고 이제 출근하시면서 키티피디아 애청자셔서 아마 들으실 텐데 아주 인자한 인품에 동물을 무척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신데, 심장사상충 약의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혼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에 이 사람은 몰라서 못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알려드리는 약의 거죠. 존재를 네. 모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가끔 아니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살충제를 심장사상충 약이 그렇게 독하다는데 이걸 고양이 우리 아이에게 뭐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인터넷에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여기에 정답을 제가 무조건 해야 합니다라고 100%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이를 책임지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는 심장사상충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나는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난 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제가 그것까지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살충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하면 제가 뭐 그거를 100% 이건 독하지 않아요라고 이건 너무나 물처럼 순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럴 거면 물을 발라줬겠죠. 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캄보디아를 가요.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가요. 가는데 우리 다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약 처방 받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호텔 안에만 있을 거기 때문에 모기를 전자모기약 10개를 가져가겠습니다. 전 모기에 걸릴 확률이 없으니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릴 확률이 없으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을 거다. 난 이 약을 먹지 않겠다. 그 약이 난 처방해주지 마십시오. 예.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러세요. 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일단 처방은 해주지만 먹고 안 먹고는 제 자유일 텐데 저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약을 받아와서 안 먹는 거는 제 선택이겠지만 걸렸을 때 치명적인 것보다는 그 약을 그냥 소량으로라도 적은 용량으로라도 예방약으로 먹는 게 전 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하는 거고요. 그럼 12개월을 내내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먹거나 살충제 바르거나 성분이 이제 있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요즘에 뭐 그런데 저는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모기가 너무 많은 저희 동네를 밝힐 수 없는 제가 자꾸 버벅거리는 이유가 뭐라 말하고 싶은데 대충 산을 끼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동네가. 좋은 동네 네, 아닙니까? 산 쪽에 있다 보니까 모기가 좋으네. 여기는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여긴 미국 캘리포니아보다 모기가 더 많다며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세줄 모기고 아디다스 모기를 강아지의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마리는 심장사상충 감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고양이의 경우는 확진도 사실 어려울 뿐더러 그 의심을 하고 그냥 대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더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심장사상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다면 모기에 물렸을 때
그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심장사상충의 발병 확률이 좀 낮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강아지보다는 거의 10%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발병률인 게 모기가 강아지를 물면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네. 고양이는 심장사상충이 걸리려면 심장사상충에 걸린 강아지를 물고 고양이를 물어야만 감염이 되는 거니까 확률이 훨씬 줄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사실이지만 단점은 한두 마리만 있어도 단 한 마리의 성충만 있어도 고양이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명적이고 죽을 수 있어요. 몸 안에 국수, 지우개 떼들이 막 지우개 밥이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 치료할 수 없다는 거. 성충을 꺼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예방약이 꼭 예방뿐만이 아니라 왜 새끼벌레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먹다 보면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이 성충이 있어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천식처럼 호흡기 질환이 많거든요. 사상충에 감염이 되면 그럼 그 약물 이제 뭐 기관지 확장제라던가 스테로이드라던가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이 약물을 먹어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다 보면 이 성충도 뭐 천년만년 살진 않겠죠. 수명이 다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강아지는 뭐 꺼내보고 그러셨다고 국수 같은 애들을. 근데 고양이는 아예 그거를 꺼내지가 못하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장사상충 감염이 됐을 때 강아지의 경우는 성충을 죽이는 더 강력한 살충제를 쓰죠. 이거와 예방약과는 다른 성분의 살충제를 주사로 맞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수십 마리가 있는 경우는 이게 죽었을 때 갑자기 딱 먼지처럼 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혈관에 사는 거예요, 얘네가. 심장에 있다가 죽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딱 죽을 때 그게 단백질 덩어리로 남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혈전처럼 혈관을 그렇죠. 막겠네요. 그러면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도 위험하고 해서 아예 이제 경정맥에서 꺼내는 경우가 있는 거고, 보통의 그냥 뭐 한 두세 마리 이렇게 있게 감염이 됐다면 주사를 보통 맞는데요. 고양이는 그렇게 맞기에는 혈관이 강아지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한 마리로도 치명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성충도 주사로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로지 대증 치료를 하면서 증상에 맞는 약을 먹으면서 이 성충이 수명이 다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성충이 죽으면 그게 오히려 이 아이에게 한 마리 두 마리라도 혈관이 작으니까 그 안에서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렇구나. 네, 쇼크가 될 수 있고 죽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곱게 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얘네가 갑자기 죽어도 그 운이 나빠서 혈관을 탁 막아버리면 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강아지보다 발병 확률은 낮지만 걸렸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진단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예방약을 먹이거나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인품이 좋으신 그 피디님의 그 고양이가 다니는 병원이 바로 소롱누님 병원. 예. 어떻게 그 존재를 모르고 있을까요?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저희 병원 다른 선생님들에게 꼭 말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라고. 지금 모모 PD님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치명적인 심장사상충 약을 항상 먹여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소롱누님 병원에 다니시는 저희 병원이 이 예방에 너무 선생님들에게 얘기하셨으면 예방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네요. 아니 근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잉 진료가 아니라 이건 진료를 안 한 거죠. 아니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마다도 다 달라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문자가 항상 오다가 아나키아라 심장사상충 접종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같이 바쁜 엄마한테 오는데 그럼 아유 빨리 가야지. 안 와요. 겨울에는 사실은 진짜 이 심장사상충 그 저기가
그러니까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사실은 또 진단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심장사상충에 관해서. 그 제가 전에 다니던 동물병원도 저는 그 병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추천도 많이 받는 병원인데 이제 또 소롱 누님하고는 약간 그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걱정되시는 거는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다가 애가 무슨 증상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면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심각하게는 아니다. 이거보다 좀 더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예방을? 예방 말고 이렇게 다른 종류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 소롱 누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사 또 해보고 이걸 해보자 필요한 투자다라고 설득을 하시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모모 PD 선배분께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 소롱 누님하고 저랑 만난 적이 없으신가 봐요. 아까 그래서 모모 PD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소롱 누님이 모르는 분이라고. 왜냐면 이런 예방 접종은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병원장이 어떻게 예방 접종을 합니까? 병원에 예방 접종을 안 한 아이들을 한번 다 훑어봐야겠습니다. 이름은 호피라고 합니다. 저희가 호피 아버님 호피야 미안하다. 호피 아버님 심장사상충 예방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호피 아버님. 선생님 방송 들으시면 꼭 키티피디아가 호피를 살리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또 근데 괜히 또 저희가 뭐 괜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하여 병원의 스태프들이 괜히 이렇게 왜 호피한테 연락을 안 했니? 듣는 것이 아닌가. 저희 병원에 저를 포함해서 7분의 수의사가 계세요. 근데 이 분들이 다 너무 일이 바쁘셔서 그런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희 말고 누군가 다른 분들이 눈물을 쏙 뺀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네요. 방송 듣고 계신 병원 미안해요, 스태프 여러분들 병원 스태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피 아버님 꼭 심장사상충 예방으로 오십시오. 호피 몸에 국수 생기면 좋으시겠어요? 방송 들으시면은 그 산 끼고 있는 동네의 땡땡땡 동물병원으로 빨리 연락을 하셔서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기도 많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아나키아라는 모기를 잡아요. 물론 이제 그 아나키아라에게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위험한 모기는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는 그 심장사상충에 걸려 있는 강아지를 문 모기였을 경우에 우리 아나키아라에게 위협적인 모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근데 뭐 전 또 해맑게 막 어머 우리 고양이 키우면 모기에 안 물려 막 이러면서 막 애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놀아준 적이 없는데 집에 가니까 비행 물체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기가 되게 얄밉게 날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비행의 그 습성이 굉장히 좀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데가 있는데 모기는 고양이들은 얼마나 자극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막 이러면서 고양이들이 걔 하나를 잡으려고 너무 좋은 운동거리가 되더라고요. 결국 모기는 사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좀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집 아이들은 지난번에 너무 답답했던 게 저희 집 반지하고 집이 습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꼭등이 그리마 이런 애들 막 와요. 그렇죠. 돈벌레 뭐 그리마 이렇게. 근데 이제 얼룩이하고 저스틴 두 마리 다 이제 나란히 앉아갖고 뭔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길래 뭐 하나 봤더니 단백질 덩어리 발견했어. 곱등이가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그냥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너무 어떻어. 야, 이 한심한 식충이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갖고 와서 제가 잡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애들도 쳐다는 보고 몇 번 이렇게 시도는 하는데 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애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잡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린 쌀벌레 그 나방 같은 애도 막 애가 침에 날개가 젖어가지고 더 날지를 못해. 오, 대박이다. 두 마리가 다 막 집에 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고 사체 발견 못하고. 정말 되게 전통적인 의미의 고양이네요. 옛날에 고양이들이 약간 방역용으로 키웠었잖아요. 방역용. 거의 무슨 쥐가 생기면 고양이를 키운다. 그렇죠. 뭐 이런. 근데 또 그래 예방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종류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레볼루 땡을 발라줬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에드보킷 이런 걸로 뭘로 맞히셨나요? 아나 어머니 그럼 저는 막 이런 그렇게 되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그 하나마나 답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건 맞추긴 맞췄어요.
뭔진 모르지만 저 열심히 맞췄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실제로 이제 고양이의 심장사상충 예방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양이 전용 하트가드 먹는 약이고요. 네. 그다음 밀베마이신 먹는 약이고요. 그리고 뭐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스파돈 바르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에드보킷도 바르는 약이에요. 뭐 거기에 인터셉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인터셉터는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뭐 제품으로는 에드보킷과 레볼루션이 있는 건데 고양이 하트가드나 밀베마이신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이다 보니까 강제로 먹이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애가 안 먹어버리면 이제 그렇죠. 효과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바르는 약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이 레볼루션과 에드보킷 인터넷 치면 둘 중에 무엇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구제 범위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둘 다 귀 찐득이 가능하고요. 네네. 예방되고 심장사상충 그리고 뭐 회충, 십이지장충. 십이지장충은 에드보킷만 되고 레볼루션은 회충만 되고 그러니까 기생충 내부 기생충에 대한 구제 범위가 에드보킷이 조금 더 넓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밖에 외출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에드보킷을 더 권하는 편이고 집에서 그냥 있는 아이들은 레볼루션 해줘도 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에드보킷이 조금 더 센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구제 범위가 강하다는 건 그래서 인터넷에 약이 더 독하다 이런 얘기 있는 건데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는 외출할 경우에는 에드보킷? 왜냐하면 밖에서 이것저것을 먹으면서 내부 기생충의 여러 가지 종류의 그게 회충만 걸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기껏 다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생충 구제제다 보니까 살충제 성분인 거고 그거를 감수하고 먹는데 나는 십이지장충만 안 돼. 이런 경우는 가장 고양이 기생충 중에 내부 기생충 중에 네네. 가장 흔한 게 회충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충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십이지장충 같은 경우는 밖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밖에 이제 마실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에드보킷을 써주시는 게 나은 거고 나는 이게 구제 범위가 넓다는 건 약물이 좀 더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애는 집 안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럼 레볼루션 해주셔도 되고요. 소피 아버님 레볼루션이라도 꼭 해주세요. 방송 들으시면. 네, 저는 하트가드 저희가 먹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병원장님이 직접 진료해 주시겠답니다. 예,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저희 소령누님 진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조용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호피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엄하신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웃음도 많으시고 친절하신 수의사니까 호피 아버님 너무 겁먹지 마시고 꼭 산 끼고 있는 동네에 땡땡땡 겁먹으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당당하게 굉장히 해맑게 오실 것 같아요. 굉장히 해맑게 하실 거예요. 예. 맞다. 그리고 모모모 PD가 아까 얘기해 줬는데 모모랑 제제가 이제 서로 빨아먹었다는 거죠. 이 목 뒤에 발라주니까 서로 이제 핥다가 그루밍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막 네카라를 하고 있어야 되나? 목에 발라주는 일단은 이제 스파돈 제품 바르는 예방약을 했을 때에는 한 2시간 정도는 목욕이나 이런 거 물 닿는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는 그냥 두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아이들끼리 대부분 이렇게 서로 핥아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는 네칼라를 씌우시거나 아니면 따로 두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빼먹은 게 하트가드랑 밀베마이신은 기생충의 종류 중에 체내 기생충, 내부 기생충만 구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생충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몸 안에 있는 기생충,
체내 기생충인 내부 기생충들. 네, 그 안에는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 그리고 심장에서 기생할 수 있는 심장사상충까지 다 포함해서 내부 기생충인 거고요. 네, 네. 몸 밖에 있는 기생충, 벼룩, 이, 진드기, 귀진드기 귀진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기생충인데 레볼루션이나 에드보킷은 이 내부 기생충과 외부 기생충, 몸 안에 있는 기생충과 몸 밖에 있는 기생충을 다 예방할 수 있다면, 구제를 할 수 있다면, 이제 하트가드나 밀베마이신은 내부 기생충만 가능한 거예요. 먹이는 거, 먹이는 거. 그래서 귀진드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벼룩이나 이, 진드기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아요. 이 같은 경우 정말 드물긴 한데 이는 만약에 이가 있다. 저 이를 십수년 동안 보면서 이를 딱 한 번 봤어요. 정말 이가 있더라고. 제가 선생님들이 병원이 막 발칵 뒤집히면서 그 이를 막 테이프로 얼마나 진짜 침이 특이하지 않아요? 슬라이드에 테이프를 붙였어요. 표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를 보려고. 이것이 네. 이랍니다. 이게 우리도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서 뭐 어머 이게 이야 막 이러면서 도감 막 찾으면서 봤는데 그만큼 흔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옛날에는 사람한테도 다 살았던 거니까. 그 땡땡땡 동물병원의 스태프분들이 다들 젊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볼루션이나 에드보킷으로는 이가 구제되지 않아요. 네. 바깥에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종류가 다 있잖아요. 벼룩의 성충 벼룩의 알, 벼룩 유충 이런 건 다 에드보킷이 구제가 되는데 이는 프론트 라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종류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DDT? 제가 정말 제가 지금 하기까지 죽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요? 그 얘기가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우리 안 죽었어. 사람을 DDT 했는데. 이는 거의 찾기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밖에 사는 아이가 구조를 했는데 이가 있다라고 진단이 됐다면 레볼루션 에드보킷이 아니라 프론트라인을 처방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있다. 심장사상충 말고 구충제 먹이시지 않나요? 얘기해보세요. 얼루가. 아닙니다. 이거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 이게 아니고요. 발랐을 때 왜 구충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는 그냥. 에드보킷이나 레볼루션 거의 웬만한 내부 기생충도 같이 되는데 하트가드를 먹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하트가드라는 것의 구제 범위가 약간의 그 여러 가지 내부 기생충을 다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부 기생충 약을 따로 먹거든요. 구충제를. 구충제를 먹거나 아니면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모기장을 뒤집어 씌우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심장사상충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당장에 얘는 회충, 십이지장충 이런 거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분들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구충제 먹이셔야 되고요. 1년에 4번. 꼭꼭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구충제 먹이냐는 질문에 네. 그 아나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속도가 그 되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면 혼나는 줄 알고 다들 말씀을 이제 안 하세요. 다들 이렇게 동공지진이. 예. 아니 오징어에 가까이 가는 아나키아락에 이랬을 때 나타나는 그 무조건 혼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애들이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혼내지 아이들 말아야지. 이렇게 이러면 발을 일단 귀부터 젖히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나키아락 바로 움찔하거든요. 약간 완전한 사육당하고 있는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약간 저희가 고양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첫 번째 예방 접종제부터 레볼루션과 에드보킷을 한다. 물론 레볼루션과 에드보킷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시작하는 기간이 좀 달라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드보킷은 9주 이상이 돼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후. 네. 그랬을 때 내가 딱 8주나 뭐 한 7주령에 1차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때는 하지 못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방접종하고 같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연령대에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드버킷 같은 경우는 구주가 넘지 최소 않았으니까. 9주가 넘어야 되는데 오케이. 예방접종은 7주에서 8주 때 하니까 그렇죠. 네네.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수는 그러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네. 1차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부 기생충 약을 먹여주세요. 파라큐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여주시고 2차 예방접종을 하러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한 3주가 됐으니까 보통 12주, 11주 뭐 이 정도가 되니까 그때에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레볼루션이 됐든 뭐 에드보킷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바르는 제품을 쓴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1차 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접종을 하고 내부 기생충 약을 먹여주시고요. 한 번 더 내원하지 않게끔. 네네. 그렇게 하고 2차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레볼루션에서 에드보킷으로 그다음에 에드보킷에서 레볼루션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갈아탔을 거예요. 저희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럴 때는 사상충 검사를 하시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 약물에서 이 약물로 했을 때 뭐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미국 심장사상충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약물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약물로 구제를 하기 전과 그다음에 약물로 구제를 하고 한 3, 4개월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충으로 자라는 때까지 얘네들이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새끼벌레에서 현미경에서만 보이는 정도의 작은 새끼벌레에서 그렇게 지우개 밥처럼 국수처럼 이렇게 자라는 데까지는 한 4, 5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내가 3월 달에 뭐 모기한테 물렸어요. 근데 4월 달에 검사해도 안 나와요. 네. 5월 달에 검사해도 안 나와요. 한 9월 정도가 돼야 9월, 10월이 돼야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바뀌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이 바뀐다면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면 나오지 않는데. 네.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그거는 약을 바꾸지 않아도 에드보킷을 쭉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도 않던 애가 국수처럼 자라는데 한 3, 4개월, 5개월 걸린다고 한다면 그건 굳이 약을 바꿔서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실은 그건 검사를 한번 그렇죠. 그리고 그 약을 바꿀 때 뭐 그게 작용을 하는 텀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이 바뀔 때 작용하는 그 중간 텀에서 물려서 또 감염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그거잖아요. 감염됐다라는 가정하에 약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칙인 건데 실제는 그냥 매달 예방을 하신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막 번거롭게는 이 약물에서 저 약물로 바꿀 때마다 검사를 하기는 고양이가 또 체열하는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강아지는 그렇게 권장을 하죠. 지금 저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아마 녹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다른 거보다 일단 애들 목덜미에 발라주는 거 먼저 시작을 하고 24시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또 개념 있는 집사가 네. 되기 위해서는. 그게 있잖아요. 에드보킷도 그렇고 레볼루션도 그렇고 병원에서 그 몇 개를 이렇게 박스채로 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서 2달치나 3달치를 이제 박스로 사서 발라주고 그게 떨어질 때쯤 다시 병원에 가서 1년에 4번 먹이는 구충제 같은 거 이제 먹여야 되나요? 이런 것도 좀 상담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1년치를 아예 사가시거나 아니면 뭐 매달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사실 매달 사가는 것도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이제 3개씩 묶여 있잖아요. 3개씩 하고 그걸 하면서 3개월 동안 그냥 병원에다가 이걸 구매하면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걸 사가는 동안에도 내가 사놓고 보통 그냥 선반 위에 놔두고 그런 경우가 많고 아니 났네요. 그럴 수 있다고요. 네. 저는 아예 데리고 갑니다. 호피 아버님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혼나는 대상은 괜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면 누군가 매를 대신 맞아줄 사람이 있어 지금. 난 안 맞아도 되잖아. 오늘 가뿐하잖아. 오늘의 강적은 호피 아버님인 걸로. 네. 호피 아버님 참 좋으신 마음으로 사연 한번 보내셨다가 지금. 아니 그냥 물어 한번 봤다가 후배들한테 이게 나 오늘 뭐 당한 거니 막 이러면서. 예, 저도 지금 웃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얼마나 호피 아버님과 달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은 여유 있다. 방송을 듣고 나면 우리가 다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약간 그 수의사분들이나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뭐 추천하는 거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제품이요? 예, 제품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예방하는 간격. 그렇죠. 근데 괜히 키티피디에 들으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선생님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일 잘 아는 건 내 아이를 맡아주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하시되 약간 그렇게 막 질책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상의를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 저희는 어쨌건 간에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이 심장사상충 약 팔아가지고 무슨 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연중 예방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가끔 저도 이제 바쁠 때는 예방접종을 하러 가잖아요. 갈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예방접종을 하러 왔을 때 아니면 문진을 할 때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고 계시나요? 뭐 그러면 예, 뭐 4월부터 한 11월까지예요. 그러면 꼭 얘기하거든요. 잔소리가 많아서 매달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한 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돈 벌려고 매달 하라는 거야? 라는데 돈을 벌려고 치자면 아이가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치료하는 비용이 훨씬 더 고가입니다. 진짜 한 8,000~9,000 원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 심장사상충 걸리잖아요.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 몇백만 원 들어요. 그렇게 하고 심장도 망가지고 그 강력한 살충제 때문에 몸에 간 수치도 올라가고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인터넷에서 마구 떠들 때 내 아이가 아니면 그건 보호자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근데 이것 때문에 물론 아이가 뭐 신부전이 있다거나 간독성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간부전이 있다거나 그래서 간에 독성이 있는 어느 정도 해로운 약물이 들어가면 과민 반응을 보이고 뭐 상태가 안 좋다면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들과 계속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중요한 건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보호자분이 선택할 때는 과연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만약에 뭐 심장사상충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믿고 우리 아이가 심장사상충 예방을 안 했다가 걸렸을 때 누구한테 뭐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댓글 단 사람한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의혹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 무슨 수사반장에서 지금 범인이 나타나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난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할까요? 심장사상충은 몸 안에서 기생하는 내부 기생충의 하나입니다. 네. 중요한 건 첫 번째, 모기가 있는 시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예방. 매달 해주셔야 된다는 충격적입니다. 거. 네. 그리고 레볼루션과 에드보킷, 하트가드, 그리고 뭐 인터셉터, 그다음에 밀베마이신 이런 종류별로 있는데 하트가드와 밀베마이신은 먹는 심장사상충 그리고 체내 기생충 예방약이고 레볼루션과 에드보킷은 바르는 내부 에 있는 심장사상충과 회충,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건 물론 벼룩, 진드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강아지보다는 심장사상충의 발병 확률이 낮다. 심장사상충에 걸린 강아지를 문 모기가 고양이를 물어야만 발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염 확률은 낮지만 단 한 마리의 성충이 있어도 치명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뭐 모기에 절대 물리지 않겠다라고 100% 자신하는 분들, 그리고 이게 살충제라서 나는 절대 먹이거나 바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피 아버님께 한 말씀. 호피 아버님,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하셔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도 비록 이렇게 자기 병원 내원 환자들을 이렇게 원장으로서 다 챙기시진 못하셨어도 오늘 3분 요약은 훌륭하셨으니까.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진짜 훌륭합니다. 네. 이게 어려운 거를 세상에. 그리고 호피 아버님도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면 됐죠. 네, 알게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키티피디아가 키운 최고의 고양이와 집사는 호피와 호피 아버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정말 딱 한 회 언급했는데 네. 이 한 회로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그렇죠.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한 존재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피 아버님 저희 동네는 산에 있습니다. 산 중에 있으니까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화는 호피 아버님과 함께 하는 걸로 하면서 모모 PD가 진짜. 일단은 호피 아버님 만나 뵙고 접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방송에 나오실 만한 어떤 그런 정말 마음가짐이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저기 땡땡땡 동물병원 이선땡 선생님 잊지 마시고 호피 아버님께 문자하시고 꼭 발라주십시오. 오시면 제가 없더라도 병원에 7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센 언니한테 내일 얼차려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잠깐. 근데 병원 스태프분들이 다들 해맑으셔가지고요.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동공지진 눈 깜빡임. 매달 했었어야 됐나 이건 놀라움과 충격과 경험으로 드셨을 것 같은데요. 놀랍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해야 되는데요. 똑똑하신 우리 칼럼니스트께서 KITTIPEDIA 위키피디아의 피디아하고 이제 키티에 해가지고 합쳐서 하면은 쉽다라고 모모모 PD가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위키피디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또 팟빵 댓글 달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페이스북에서는 또 해시태그 샵 키티피디아로 이제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제보 같은 거 해주시면은 모모 PD가 늘 본업을 내팽겨치고 이거를 이제 100% 소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 게 아니어서 100%의 확률로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네.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다음에 뵐 때는 꼭 심장사상충을 발라주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키아라 엄마였습니다. 저는 다음 녹음 때는 호피 아버님의 근황을 좀 알고 싶네요. 얼루가범이었습니다. 호피 아버님 문자 보내겠습니다. 소렁 누나였습니다. 다음 화가 7화죠. 7화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